이번엔 시각 디자인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타이포그래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여러분이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타이포그래피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용어를 한번 개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실 때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무료 폰트들, 요즘엔 무료 폰트들이 굉장히 많이 배포되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 정도예요. 어떤 폰트를 사용하면 좋을지도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강좌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실 때 타이포그래피를 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간단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타이포그래피라고 부르는 거 혹은 타이포, 폰트 이런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자인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디자이너들이 뭔가 타이포를 좀 바꿔봐, 타이포그래피를 좀 잘해봐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뭘까? 글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헷갈린다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에 관한 용어들을 본다면 먼저 폰트가 있죠. 그리고 서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또는 글자체라고도 하죠. 그리고 글꼴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포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고요. 타이포그래피가 또 붙은 말도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글자를 지칭하는 용어에 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활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진 않는데요. 금속 활자라고 했을 때 활자란 말이 들어가죠. 활자는 우리가 쓰는 글자를 인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틀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글자를 활자화 시켜야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사람들은 각자의 글자체를 가지고 글을 쓰지만 이 글자체를 일종의 형태로 만들어서 주조를 해야지만 반복적으로 여러 장을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활자를 하기 위해서는 글자 획이나 글자 모양을 사람들의 손글씨처럼 다양하게 그냥 자유롭게 하면 안 되고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글꼴이라고 합니다. 글꼴은 글자 획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고딕체, 그리고 명조체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글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획이 다르거든요. 보면 고딕체는 지금처럼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명조체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죠? 삐침이 있죠. 삐침이. 네. 그리고 여기와 이 중간 부분의 굵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이라는 단어는 서체 또는 글자체라고도 불립니다. 이 체라는 말이 일종의 모습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리고 서와 글자는 하나는 한글, 하나는 한자어라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글자의 얼굴이라고 해서 타입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글꼴이라는 단어도 서체, 글자체, 타입페이스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뜻은 같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폰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저 폰트 바꿔봐라고 했을 때 이 폰트는 무엇일까요? 폰트의 의미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인쇄나 출력을 위한 활자 한 벌이 들어간 거예요. 한 벌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디지털화 되었다고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이 되지 않은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금속 활자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 아니죠. 일종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다 디지털이 되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혹은 핸드폰에서 입력해서 사용합니다. 이럴 때 활자 한 벌, 즉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아야, 어여, 자음과 모음, 그리고 각 자음과 모음이 조합될 때 바뀌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다 한 걸로 모아서 디지털에서 폰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폰트들은 굵기 차이도 있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영문 같은 경우에는 A부터 Z까지 대문자와 소문자로 이루어진 활자 한 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즘에는 이 모든 단어들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제목에 폰트를 바꿔봐 라고 말한다는 건 이런 글자체가 아닌 다른 글자체를 사용하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체, 글자체, 타입베이스 다 비슷한 용어이고 폰트도 사실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따지자면 조금 엄밀히 다르다. 글꼴이나 글자체는 글자 하나의 모습에 더 치중한 용어라고 할 수 있고 폰트는 한 벌, 한 세트에 치중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디자인을 할 때 그 디자인에 어울리는 글자를 선택해야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체를 사용할 땐 컨셉에 어울리는 서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체를 사용하실 때, 즉 말해서 여기서는 서체라는 건 글자체, 글꼴, 폰트 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글자체나 폰트를 선택하실 때 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향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디자인하려는 것의 내용에 맞는 폰트나 서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 도서관에서 내가 어떤 대출 안내 포스터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서체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서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좀 친근한 의미로 이런 필기체를 많이 사용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기체는 귀엽긴 해요. 귀엽고 조금 아기자기해 보이고 좀 시선을 끌 수는 있지만 가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독성이 좋은 굵고 대신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는 서체, 저라면 이 서체를 사용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좀 동심이 반영된 듯한 동글동글한 이미지도 연상이 되고요. 그리고 읽었을 때 한눈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노하우는요. 제목용과 본문용 서체를 구분하는 겁니다. 제목용과 본문용이 다른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이해하자면 제목은 눈에 띄어야 됩니다. 한눈에 이게 무엇을 말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본문은 조금 더 가독성이 중요시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시를 볼게요.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제목이 있고 하단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 위에가 제목용 서체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아래에는 본문용 서체를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오른쪽과 비교를 해보면 제목용은 가늘게 되어 있고 본문용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앞에서 보면 제목용에서 글자를 두껍게 사용하기 때문에 눈에 한눈에 들어오고 본문용에서는 가독성을 중시해야 됩니다. 네. 오른쪽과 비교해 봤을 때 오른쪽은 두껍긴 하지만 왼쪽보다 글자가 많아졌을 때는 가독성, 즉 읽었을 때 이렇게 읽히는 그 특성이 훨씬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도 않죠. 제목이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래가 눈에 띄고 하지만 아래가 눈에는 띄지만 읽으려고 하니까 글자가 너무 빽빽해 보이죠. 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가독성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좋게 하려면 제목은 굵고 눈에 잘 띄는 글자 그리고 본문은 눈에 띄기보다는 읽기 좋고 정갈하고 너무 굵거나 얇지 않은 글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서체를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서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서체를 이미 설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서체 중에서 굵고 눈에 잘 띄면서
너무 장식적이지 않은 서체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G마켓 서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요. G마켓 산스 볼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런 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비교해서 굉장히 도톰하면서도 눈에 확 띄게 글자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하단에는 글자가 이거보다는 얇은 글자체로 하겠습니다. 나눔, 스퀘어, 라운드, 레귤러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택을 했는데 글자의 크기 갑자기 커졌죠. 글자마다 가지고 있는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다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글자를 조금씩 줄여줄게요. 네,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보다 훨씬 글자체가 잘 정돈이 된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는 글자체를 조금 더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독성을 높이는 서체 사용 노하우 네 번째. 행간이나 자간을 잘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글자를 보면 지금 아랫부분은 글자가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글자가 너무 줄 간격이 너무 떼어져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너무 떼어져 있고 여기는 너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면 이 글자를 선택을 하시고 위에 메뉴에서 줄 간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붙어 있다면 적당히 떼어줘야 되겠죠? 1.5 정도로 저는 줄 간격을 조절을 했고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줄 간격 옵션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고정된 값으로 줄 간격을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섬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줄 간격이 너무 붙어있다. 이렇게 너무 붙어있어서 빽빽해 보인다고 할 경우에 반대로 줄 간격을 좀 넓혀주셔야 되겠죠? 네, 조절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자간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간이라고 하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인데요. 자, 제 아래 거를 선택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메뉴에서 글자체가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너무 넓게 될 수도 있고 좁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딱 붙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표준으로 해놓으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제목용 서체 같은 경우에는 글자 간격을 약간 좁혀주면 더 이렇게 쫀쫀하게 보이면서 훨씬 집중력 있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글자체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자의 이 문장의 자간은 문자 간격은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좁게로 좁혀볼게요. 그럼 이 정도로 좁혀지게 되고요. 기타 간격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바꿔주죠. 한번 여기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했을 때 맨 처음에 표준으로 했을 경우엔 이런 거고요. 좁게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타 간격으로 가서 조절을 할게요. 기타 간격으로 가서 원래는 1.5였는데 제가 1.2, 1.3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아래의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래는 글자가 더 붙었다면 위에는 글자가 더 붙었다면 아래는 글자가 조금 더 벌어지면서 가독성이 약간 좋아졌죠. 이렇게 글자의 간격이나 줄 간격을 조절하면서 가독성이 좋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체를 사용할 때 가독성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지 알아보았다면 이번엔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해야 되죠?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요즘엔 굉장히 많은 무료 폰트들이 나와 있어요. 각 기업이나 관공서든 혹은 정부에서 서체를 계속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서체가 모아져 있는 사이트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서체를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너무 많은 서체 중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서체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체를 접속해 주시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사이트는 눈누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서체들이 있는데요. 이 사이트의 편리한 점은 무료 서체들이 모두 다 모아져 있고 서체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써서 다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디자인, 교육이라고 써보면 바로 서체들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위에 메뉴에서 모든 폰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폰트의 종류별로 다시 정렬을 해서 볼 수가 있고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편리하네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서체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서체 혹은 폰트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내용이나 컨셉에 어울리는 서체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나는 눈에 잘 띄는 안내문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서체 또는 이런 서체를 선택한다면 눈에 띄지가 않겠죠. 눈에 띄어야 되는 서체들은 이렇게 굵은 거, 굵고 잘 보이는 거, 네, 좀 강한 인상의 서체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 그럼 한번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갈게요. 서체를 클릭해주세요. 들어가게 되고요. 내가 여기에서 서체를 직접 입력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다운로드는 이 서체를 배포한 사이트로 링크가 가게 됩니다. 누구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배포를 해놨네요. 다운로드를 하실 때 보면 TTF냐 OTF냐 이렇게 다르게 두 가지 버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TTF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OTF는 그래픽용 전문가용입니다. 그래서 섬세한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고해상도 작업을 하실 때 이 OTF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간단한 디자인을 하실 때는 TTF만으로도 충분합니다. TTF를 다운로드 할게요. 서체를 다운받으시면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다운로드가 된 것과 표시가 됩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폴더를 열어보시면 해당 다운로드 폴더에 서체 압축 파일이 되어 있고요. 이 압축을 풀으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압축 프로그램으로 바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더를 열으시고 서체를 설치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설치라는 메뉴가 있고 이걸 눌러주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안내 메시지가 떴는데 바로 Yes 하고 클릭해 주시면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 개 있을 때는 중복해서 선택을 하셔서 바로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치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따라서는 다시 재부팅해야지만 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폰트를 인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컴퓨터를 껐다가 켜시면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